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의 김나은입니다. 네, 요새 그래도 좀 주가가 괜찮은 것 같더니 오늘은 조금 주춤한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지수 상황 살펴볼 텐데요. 지금 3시 24분이네요. 아직 장 끝나진 않았지만 코스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0.54%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올라간 종목 그리고 떨어진 종목 거의 비슷하네요. 405 종목이 올라갔고 441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도 한번 볼 텐데요.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낮죠. 요새 그래도 코스피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943.71포인트입니다. 어제보다 0.33%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볼게요. 와, 개인이 오늘 많이 사들였네요. 1조 이상 순매수했고요. 외인과 기관이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연기금 다시 빼고 있고 이번에 코스닥도 한번 볼 텐데요. 개인이 1,051억 원 순매수했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했습니다. 연기금의 매수세가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수급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 어떤 종목들 올라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성사료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곡물 가격도 그렇고 해상 운임 상승에 따라서 이 가축 사료 쪽이 오늘 괜찮았죠. 그래서 우성사료뿐만 아니라 현대사료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곡물이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 있을 때마다 올라오는 종목인 팜스토리도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맥널티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이베이코리아 파트너사예요. 이 한국 맥널티가 그래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일단 이베이코리아 인수 예비 입찰에서 카카오도 참여를 할 줄 알았지만 카카오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롯데, 이마트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홈플러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MBK 파트너스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베이코리아의 기업 가치는 5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조금 더 높은 금액의 인수가 될 수 있겠죠. 한국 맥널티 오늘 상한가 같고 아이진도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이 아이진이 개발하고 있는 mRNA 코로나19 백신이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비임상 효능평가에서는 모더나랑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죠. 어쨌든 그거는 비임상 효능평가였고 올해 상분기에 임상 1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더나랑 효능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모더나랑 다르게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보자면 종근당 바이오 역시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종근당도 18.21% 올라왔고요. 종근당이 지난 1월에 나파벨탄, 이게 뭐냐면 급성 췌장암 치료제거든요. 임상 2상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하고 나서 주가에 많이 수혜를 받았었는데 이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빠르면 4월 중에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근당 바이오도 많이 올랐고 종근당 바이오 상한가 그리고 종근당도 18.21%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경보제약도 오늘 같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관련주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동북 RNS 오늘 14.79% 올라왔습니다. 이 히토류 종목 강했을 때 올라왔다가 또 빠졌다가 다시 오늘 이렇게 올라옵니다. 정부가 6월 안으로는 히토류 수입 다변화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오늘 주가의 수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한번 볼게요. 오스템이 21.06%.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디프렌드 때문에 올라온 것 같죠. 이 바디프렌드 관련 종목인데 바디프렌드가 최대 주주인 BFH 홀딩스를 흡수합병해서 지배구조를 재정비하고 상장 재추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프렌드가 오스템의 2대 주주여서 오스템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사실 오스템은 안마의자 쪽은 아니고요. 자동차 시트 제조 회사인데 자동차 시트 제조 회사긴 하지만 실적이 계속 안 좋은 회사입니다. 점점 좀 하락세에 있는 회사인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한 것도 그렇지만 그 전부터 매출액이 계속 빠졌던 업체입니다. 네, 잠시 방송이 끊겨서 제가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스템 얘기하고 있었죠. 오스템이 이제 바디프렌드 관련 종목이에요. 바디프렌드가 코스닥 상장을 이제 재추진한다고 하죠. 바디프렌드가 오스템의 2대 주주입니다. 이 오스템 기업
기업 자체로 보면 저는 괜찮은 회사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30년도 넘은 회사예요. 자동차 시트 제조회사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해도 사실 그 전부터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실적 자체도 좋지 않은데 자동차 시트 제조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시트 제조 비중은 또 10%밖에 안 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좀 호재를 꼽아보자면 안마 의자 제조사 바흐에 관한 지분을 40%를 갖고 있는 건데 어쨌든 다른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40%지만 사실 20억 투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도 좀 크지 않고요. 그래서 바디프렌드가 상장이 되면 한 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기업 자체로 보자면 계속 가지고 갈 종목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좀 계속 빠지고 있고요. 이제 영업이익은 그래도 2019년에 마이너스 46억에서 67억으로 흑자 전환되긴 했어요.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139억에서 2020년에 26억으로 흑자 전환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업 자체로 보자면 상승 모멘텀이 좀 작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게 오스템이 충청도에 있는 회사여서 세종시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 관련 종목들 올라갈 때 또 같이 수혜를 받는 종목이긴 합니다. 어쨌든 기업 자체보다는 뭐 바디프렌드 아니면은 뭐 세종시 관련주 그래야지만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중에 말씀 안 드린 게 이거네요. 메타랩스. 이 메타랩스가 자회사인 데크랩스가 이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이거 테크랩스 아시나요? 어떤 종목인지? 이게 아만다라는 소개팅 어플 운영하는 회사예요. 아만다.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가입하시려면은 외모도 좀 괜찮아야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진 넣고 하면서 가입 승인이 떨어져야지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인데 네, 테크랩스 이게 상장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보면 아까 동국 RNS는 말씀드렸죠. 히토류. 그리고 삼성출판사 오늘 또 올라왔습니다. 네, 이거 진짜 나스닥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출판사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스마트 스터디에 나스닥 상장설이 있을 때마다 계속 삼성출판사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아래 위니아딤체 한번 볼게요. 위니아딤체는 다들 아시는 회사죠. 이게 지금 요새 계속 올라오는 종목이거든요. 3거래일 연속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미세먼지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니아딤체에 공기청정기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외에는 다들 아시는 뭐 클라스 냉장고도 있고 그리고 뭐 김치 냉장고인 딤체도 있고 뭐 에어컨으로도 유명한 회사고요. 그 외에 뭐 전기레인지 그리고 비데 이런 거 있는 회사입니다. 또 하나 좀 알려드릴 게 위니아딤체가 코로나19 백신을 보관할 초저온 냉동고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출시할 것 같아요. 영하 80도에서 영상 10도까지 온도 설정이 가능한 냉동고인데 그렇다는 건 뭐냐면 초저온에서 운송해야 되는 백신을 보관하고 또 영상 10도까지 되니까 온도 조절해서 상온에서 보관해야 되는 백신까지도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입니다. 사실 이 위니아딤체가 한때 좀 주가가 빠졌었죠. 거래 정지까지 됐던 종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 670억 규모로 매출을 부풀려서 거래 정지됐다가 2월 22일에 거래가 풀렸었어요. 근데 거래 정지 전에 얘가 2,760원이었는데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오늘 가격이 3,870원입니다. 장 마쳤고요. 지금 계속 거래 정지 이후에 계속 오르고 있고 작년에 사실 좋은 시기가 아니었는데도 2020년에 창사 이후에 최대 실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실적이 좋은 회사예요. 2020년 매출이 전년도에 7,504억 원에서 그리고 2020년에 8,726억 원으로 올라왔고요. 영업이익도 2019년에 206억 원에서 2020년에 295억으로 증가한 회사입니다. 시기가 좋지 않았는데 매출은 정말 좋았던 회사죠. 이번에는 그럼 어떤 종목들 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T세미콘 오늘 또 이렇게 상한가 갔습니다. 상황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어제에 이어서 많이 떨어진 종목이 이제 2차 전지 쪽이죠. 폭스바겐이 2023년부터는 각형 배터리를 적용하고 또 2030년까지는 각형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8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파우치형으로 공급을 하는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어제 주가 많이 빠졌었고요. 배터리 알루미늄 파우치 사업하고 있는 율촌화학도 어제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은 그 외의 2차 전지 종목들 대체로 안 좋은데 SK이노베이션이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아까 빨간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비교적 괜찮았지만 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까지 해서 2차 전지 쪽 다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센트럴 인사이트 또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18.16% 하락했는데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흥국 FM이 빠졌고 동광 빠졌고 이제 쿠팡 관련 종목들 진작에 정리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홀딩스도 그렇고 KCTC도 그렇고 많이 빠졌죠. 그리고 또 요새 많이 올라왔던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 오늘 또 이렇게 빠졌습니다. 서현탄메탈 8.06% 빠졌고 컴퍼니K, 기신전기 다 윤석열 전 총장의 관련 종목입니다. 많이 빠졌는데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종목 중에서 올라온 종목들도 있죠. 기신전기는 빠졌지만 네오도 오늘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극동유화도 어제 이어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세훈 후보 관련 종목들도 어제는 그래도 좀 올라오기도 하더니 오늘은 빠졌습니다. 진양산업 빠지고 진양화학 빠지고 이렇게 해서 정치 테마주들 오늘 좋지 않았고 그리고 또 보자면 셀마테라퓨틱스 이거 7.53% 빠졌습니다. 이 회사가 실적이 너무 안 좋은 회사예요. 근데 또 시가총액은 1,160억 원대.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 정도더라고요. 근데 실적이 너무 안 좋다 못해서 이거 앞으로 이제 흑자 기업으로 될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안 좋아요. 근데 얘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게 코비박을 포함해서 러시아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MPC, 이 특수목적 법인인 MPC가 휴먼엔 그리고 셀마테라퓨틱스랑 MOU를 체결을 했고요. 셀마테라퓨틱스의 윤병학 회장이 최고 기술 책임자를 맡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셀마테라퓨틱스가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셀마테라퓨틱스, 휴먼엔이 생산시설이 있는 회사도 아닙니다. 생산시설 없고요. 만약에 이게 계약이 체결이 되면 GC 녹십자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셀마테라퓨틱스 이렇게 올라올 만한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요새 많이 올라오더니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7.53%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이 빠진 종목도 살펴봤는데요. 정치 테마주들 안 좋았고요. 그리고 쿠팡 관련 종목들 진작에 정리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계속 갖고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올라올 만한 종목들은 차라리 마켓컬리와 관련된 좀 식품 관련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이 떨어진 종목도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항상 이제 미선물 지수를 말씀을 드리죠. 아주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따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마켓나우 오늘 전해드릴 소식 다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